네, 안녕하십니까. 이 서초동 신동아 재건축 조합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조합장 후보자님들을 모신 비전 토론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선거운동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TV 토론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뭔가 좀 돌아간다는 느낌을 갖습니까? 희망이 좀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후보자님들 모신 이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서초동 이 신동아 재건축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좋은 희망찬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조합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서 이 지상파라든가 종편에서 그 정치인들의 TV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화려한 TV 토론을 생각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전용 스튜디오도 아니고 상가 5층 그 서울교회 소예배실을 빌려가지고 저 프랑카드 하나 걸어놓고 지금 가설 무대를 만들어서 이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이 토론회에 참여하실 조합장 후보자님들이 아마 평생 이런 토론회를 아마 처음 해보시는 분이 겁니다. 아마 우리가 보는 정치인들은 이 토론에 딸고 따른 프로들이지만은 오늘 조합장 후보님들은 순수한 아마추어로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을 맡은 저로서는 후보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어떤 엉뚱한 질문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달걀 한 판이 얼마냐, 뭐 두부 한 몫값이 얼마냐 이런 거 절대 묻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도 좀 더 선하게 조합장 후보자님들이 편안하도록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청 같은 데서 이 방역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각자 사용하는 마이크에 이 방역 카바를 다 씌웠고요. 또 후보자들 사이에 아크릴 판을 어깨 높이까지 올려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후보자님들이 발언을 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자기 차례가 아닐 후보님들이 뭐 편하신 대로 마스크를 쓰고 대기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발언 시간은 실무회의를 거쳐서 각자 한번 1회 발언이 1분 3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분 한 15초가 되면은 자 우리 이거 공을 한번 눌러주세요. 세 번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남은 15초 동안에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아무튼 우리 조합원님들 앞에서 모처럼 마련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후보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천편일률적이거나 모범적인 답변을 하셔가지고는 점수를 많이 못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보자님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자리에서 저로서는 아주 창의적이고 본인만의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런 식견과 답변을 하셔서 좋은 홍보의 기회로 100%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후보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순서대로 앉아서 목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호 1번 우리 정선 후보님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최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이정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이보교입니다. 네, 이제 후보님들 네 분의 이제 얼굴을 보셨고요. 이제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뭐 출마를 하시게 된 뭐 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 말씀을 하시겠죠. 기호 순서대로 이제 발언이 시작됩니다. 기호 1번 최영선 후보님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 반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신동아 조합원님, 기호 1번 최영선 인사드립니다. 신동아 재건축이 지지부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미뤄지고 이 모든 사항이 조합원님들의 근심, 상심감을 느끼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조합장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송, 신청, 불복 등 약속을 수차례 어기고, 또한 전 이사진들도 선거 준비 책임 회피 등으로 7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낭비도 불구하고 또한 잘못된 조기 이주를 추진하여 많은 조합원들의 자산을 하락시켰습니다. 17년 경영 노하우를 살려 이러한 시행착오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네, 이제 기호 마무리해 1번 주시죠. 최영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1번 최영순 후보님, 시간을 비교적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2번 우리 이정주 후보님. 예, 기호 2번 이정주 후보입니다. 현재 신동아가 어떤 상태인지는 조합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날 우리가 선장 하나를 잘못 뽑았다가 지금 암초에 걸려서 천여 명의 조합원님들께서 지금 조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날을 탓하고자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탓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웃은 지금 모두 입주하고 있고 또 입주를 끝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세금 폭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자청해서 선장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또 그럴 만한 나이도 아닙니다. 오직 그동안의 경험을 다 모아서 우리 조합원님들을 안전한 곳까지 모시는 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선장으로 선택해 주시면 조합원님들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김정우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김정우입니다. 여러분, 녹물 나오는 아파트에 사시느라 굉장히 힘드시죠?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전셋값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재산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도 받지 못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지난 조합의 실책으로 재건축이 지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타개하고 재건축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추진력 있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후보자님들이 갖지 못한 재건축 사업의 완주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인근 단지 중에서 가장 늦게 재건축을 시작했지만 가장 빨리 마무리한 우성 3차에서 재건축 관련된 전반적인 일에 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조합장이 된다면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최대한 살리고 저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신동아 재건축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호 4번 이보교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후보 기호 4번 이보교 인사드립니다. 이번 임원 선거에 저를 조합장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조합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조합원님들과 함께 저는 세대당 평균 4억 원, 전체 약 4천억 원의 초과이익 환수를 면제를 함께 받았습니다. 또한 상가조합원들의 협조로 관리처분 무효소송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보기는 단순히 조합장 자리에 연연하여 다시 출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합이 처한 상황은 재건축 초과이익 문제 해결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그동안 우리 아파트 재건축 업무에 매진한 저 이보교를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축 문제는 해결해야만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는 조합장에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교육환경 심의 업무를 돌입하여 일조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4월 급료도 받지 않고 8월까지 일조권 해결을 할 경우 물러날 것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해임을 강행하여 무책임한 세월만 보냈습니다. 제가 해임되고 나서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발전위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호 4번 이보교는 그 당시 교육청과 협의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교는 사업 진행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며 4개월 내에 일조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저 이보교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 네 분의 출마의 그런 변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공통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호 1번부터 이제 발언을 하셨으니까 이번 두 번째 질문은 기호 2번이 제일 먼저 하고 2번, 3번, 4번, 1번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서초동 이 신동아 재건축 사업이 좌초되고 있는 이 문제, 우리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기셔가지고 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기호 2번 이정주 후보부터 이렇게 돌아갑니다. 기호 2번 이정주 후보입니다. 우선 저희는 일조권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조권만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조권 해결하면서 바로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또 건축심의 변경, 또 이주 문제, 시공사와의 본계약 체결, 관리처분 변경, 상가와의 협상 마무리, 정관도 개정해야 되고 무지개로부터의 그늘도 좀 피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까지 6년여 동안 전 조합에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엉키고 모두 헝클어졌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감사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해야만 됩니다. 순서대로 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조합 초대 감사로서 조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으로 새로 일을 시작하면 즉시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아주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다음 3번 우리 김정우 후보님. 네, 기호 3번 김정우입니다.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역시 일조권 문제와 상가와의 협의 문제입니다. 일조권과 상가의 문제는 사실 재건축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추진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가야지만 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과거 전 조합장께서 추진위원장을 하실 때에도 저는 누차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상황으로 흘러왔고,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재건축의 사업성, 즉 다시 말해서 재건축의 규모와 그 일반 분양의 그 규모, 그다음에 그 전체 재건축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재건축은 단순히 집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들 간의 이익의 균형된 배분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합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각종 그 정비업체와 또 협력업체 간의 어떤 그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비리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재건축을 공정하게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므로 이러한 문제도 해소하고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자, 기호 4번 이보교 후보님. 네, 기호 4번 이보교 후보입니다. 예, 존경하는 조합원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파트 재건축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처음에는 잘 관리처분 인가까지 잘 받고 왔었는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대한설교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난관이 봉착되었습니다. 그 난관이 봉착되는 과정에서는 절대 다른 후보들도 하셨습니다만은 교육청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교육청 1조 문제는 저희들 아파트만 안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도 학교를 가까이 있는 재건축 단지는 모두가 1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1조권 문제는 제가 조합장이 된다 하면 반드시 빨리 해결을 하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상가 문제도 합의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부 후보들께서는 합의서를 퍼주기식으로 폄하하면서 상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 문제는 항상 이주시기 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조합원들이 이 힘을 합쳐서 상가와 같은 조합원으로서 단결하고 힘을 끌어가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단합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재건축 인허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건축 심의나 교육청 문제도 인허가를 받을 때는 전체 조합원이 힘을 합쳐서 인허가를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네, 힘으로는 정리를 이루어질 해주십시오. 수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최영선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이 현재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1조권 거의 접근 방법 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동아 재건축에 가장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선거 기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후보자들의 난립, 조합원들의 분열, 같은 울타리에서 재건축된 이후 같은 울타리에서 사실 조합원들께서 분열이 돼가지고 원수지간이 된 것처럼 계속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 분열된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상생과 화합의 길로 가는 길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으르렁대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조합 내에서 선거 기간이 길어 서로 의견 대립이 벌어진 결과입니다. 우리 서로 반성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합원님들 잘 들으셨습니다. 역시 그 후보자님들의 그 진단도 뭐 저희와 다름이 없습니다. 1조권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하신 것 같고, 자, 그 이제 답변하실 때는 굳이 기호 1번 누구라는 말은 이제 안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통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이번에 그 단톡방을 통해서 조합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더니 약 한 300건 정도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꼭 물어달라고 요구한 질문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 좀 잘 되기를 좀 희망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뭐 간단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해서 언제쯤 이주가 가능할까? 좀 어떤 희망적인 어떤 스케줄을 좀 말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3번 김정우 후보님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일정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인허가 문제라든지 내부적으로 우리가 총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가을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분이 조합장이 되느냐에 상관없이 해야 할 일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누가 그것을 더 빨리 당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성급한 이주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또 빠른 이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가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제 공약에서 보셨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업 승인 이후에 이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 승인 이후에 승인 결과를 가지고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의 이익의 어떤 배분에 큰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먼저 이주를 하게 되면은 이주에 따른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관리 처분까지를 생각했는데 그런 이견이 없고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데 별 이견이 없다면은 사업 승인 정도를 받고 빨리 이주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줬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기호 4번 이복효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옛날부터 뭐 선이준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고 보니까 이주 단계라서 많은 분들이 이주를 준비하다가 이주를 못한 과정에서 전세금이 많이 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주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 상반기로 잡냐하면 저는 지금 조합당이 당선된다 그러면 4개월 이내에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일조권 문제 해결하고 나서 그 기준을 갖고 설계 일부 변경을 해서 바로 건축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 심의 총회를 열면서 우리 아파트에서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주 가자고 결정난 부분을 안건을 상정해서 건축 심의 후 이주 가는 쪽으로 투 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투 트랙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 심의 이후에 이주를 가게 되게 되면 빠르면 내년 2월 달 정도 되게 되면 이주가 개시될 걸로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누가 말씀하셨다만 관리처분 변경 인가에 대해서는 분은 모든 게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지든 막론하고 사업 시행가 이후 이주가 쓰는 관리처분 변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시 이 재산 이익 배분을 정리해서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건축 심의 이후 이주를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기호 1번 최영선 후보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이주식이라는 것은 당장 언제 전제 조건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자료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부분적인 자료를 가지고 단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은 또 다른 조합원들의 분열, 자산가치 하락 같은 지난날의 우려를 똑같이 발생을 시킵니다. 제가 여기서 약속드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6개월 단위의 변경되는 사항들을 조합원 여러분들께 알리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기호 2번 예, 이정주 후보님. 기호 2번입니다. 우선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조합원님들께서 총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사업 시행 변경 인가 후에 최소한 이주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일조권 문제를 연말까지는 해결을 하고 그리고 건축 심의를 같이 일조권 문제와 연계해서 변경 심의를 하게 되면 내년 2월까지는 일조권 문제와 건축 심의 변경이 모두 끝날 걸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바로 3월부터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구청에 제출을 하고 곧이어서 4, 5, 6월 3개월 정도의 1차 이주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름방학 때 학교 어린이들의 수업에 관계없이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완 사항이 중간에 한두 번 나오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로 넘어가면 금년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겨울방학 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는 상반기, 그게 여의치 않으면 2차 목표를 하반기까지는 반드시 이주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합원님들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은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주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혹시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는 이주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좀 희망을 가지시면 합니다.
자, 이제 뭐 짧지만은 이 현안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은 뭐 아주 좀 편안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조합장에 당선돼야 하느냐? 나가 아니면은 이거 할 수 없다. 편안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이제 이보교 후보님이 제일 먼저인데 자신이 자랑하는 강점을 아주 최대한 한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합장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합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진행해 왔고 또 연속성을 갖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후보님들이 계시지만 일에 중단이 있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 전체 사업에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연속성을 갖고 연관성을 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의 인맥과 모든 협조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모든 인가 하나하나를 빨리 정리해 나가는 게 제일 빠르다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일부 후보자님들이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연습한다고 해서 시간 착오 생기고 시행착오 내고 여기는 연습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재건축은 전체 조합원님의 자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연습해서 될 자리가 아니고 인가나 인허가나 모든 게 법률에 따라 확실하고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합장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인맥이나 했던 모든 부분을 갖고 또 경험을 갖고 경험을 살려서 제가 바로 재건축을 빨리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체 조합원들의 화합을 하고 누가 한 사람의 피해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조합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빠른 재건축을 진행해서 재산 정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기호 1번 최영선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과거 경력이 진취적인 기업 대우 17년, 가장 보수적인 기업 벽선그룹 4년, 그 다음에 주 OCS를 전문 경영인으로 17년간을 경영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조직 문화를 습득을 했었고 조직의 안정화,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동아 재건축 현장도 신바람 나는 그리고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그리고 조합, 시공사,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님들 삼위일체가 되어 신바람 나는 한마당을 펼치겠습니다. 네, 뭐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어떤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 안 하셔서 저로서는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기호 2번 이정주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이정주 후보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건 우선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게 해야 될 재건축이 제자리 걸음을 6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이 많이 지치셨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모든 게 일조권에서부터 건축심의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상가와의 협상, 또 시공사와의 본계약 체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행정 경험이 오랜 사람이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환경 전문가이자 행정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고 앞으로 이 난파선을 안전한 곳까지 모시는 데는 저같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심부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맡겨주시면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저희가 조합원님들을 받들어서 제대로 된 재건축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기호 3번 김정우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조합장이 되어야 할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보교 후보님께서 업무의 연속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보교 후보님이 이때까지 하셨던 그 단계보다 훨씬 더
많은 재건축 전 과정을 완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때까지 그 단톡방 등에서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올린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근거와 분석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글을 썼고, 또 때로는 비판을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미래를 향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재건축 사업은 다들 사실 그 조합장 후보들이 프로가 아닙니다.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일인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젊고 실무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번은 오늘 이 토론의 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방송사의 이 TV 토론도 이렇게 어떤 트렌드가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요즘 유행하는 그 포맷을 제가 하나 빌려왔는데요. 1대1 토론 또는 맞수 토론 이렇게도 하는데 이렇습니다. 발언 순서가 된 후보자께서 상대방 후보자 3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2분을 차례대로 지명을 해가지고 그 2분이 각자 1대1로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편안하게 하는데 시간은 3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사이 아무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니까요. 짧게 질문하시고 또 짧게 답변도 받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좀 하트한 분위기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1대1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호일본 최영선 후보님이 이제 시작이 돼서 2분을 한 분 하고 또 그다음 2분을 지명해서 3분 동안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동안에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대한 좀 이렇게 인신 공격이라든가 비방을 좀 하신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우리 토론이 갈등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신동아 재건축 사업을 지금 아주 슬기롭게 한번 해보자는 어떤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인데 사회자가 조금 제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영선 후보님께서 한 분을 지정해서 2분과 이렇게 궁금한 걸 묻고 답변하고 한 3분 진행하시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분을 또 지명하셔서 하고 3분을 다 하시면 좋은데 그럼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도 이렇게 실무 협의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한번 후보님들 간의 이 대화와 어떤 토론을 한번 조합원님들이 한번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죠. 네. 우선 한 분은 지목을 하시죠. 우선 질문을 한 분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팩트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보교 후보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보교 후보님의 약속을 어긴 부분을 한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해임된 이후 가처분 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 모두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그 법무 비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후보님의 때문에 선거 비용, 소송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비용으로 그대로 손실로 조합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왜 저를 해임하셨습니까? 제가 거꾸로 하나 물어봐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저를 해임하셨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저를 제가 해임- 질문 드렸는데요. 예, 제가 지금 또 거꾸로 네,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예, 저를 왜 해임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저는 해임당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소통이 안 된다. 뭐 건축심이 반려가 됐다. 자, 건축심이 반려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저 멀리 가서 총회를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누가 불복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인정을 하고 불복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처분 소송을 넣고 바로 기각될 때 바로 제가 물러났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왜 해임됐는지, 해임된 이유가 소통이 잘 안 된다. 상가 협의하면 5억을 준 게 횡령이다. 또 건축심이 반려됐다. 이런 게 과연 우리 전체 조합원의 화합해서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해임 사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는 저는 없습니다. 인근단지에 많이 해임된 조합장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해임된 이유를 정확하게 같이 좀 짚어봐 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답변도 짧게 하시고 이렇게 또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는 가장 가벼운 질문으로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저 시간이 했었는데 없어서 결국 왜 뭐- 해임당했는가 말씀하시면은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분 또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지명을 또 해주셔야 두 분을 지명해서. 네. 저 김종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건축 감사로서 또 모든 진행 과정을 경험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의 본인의 큰 장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년 신동아 조기 이주 총회 안건으로 나오고 했을 때에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요거를 꼭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기 이주 안건이 나왔을 때 침묵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기 이주 안건을 제가 침묵했다라고 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신동아 조합에 어떠한 사건을 얘기하시는 건지를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신지요? 지금 최영선 후보님의 지금 19년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관리처분 변경 총회의 어떤 의안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시고 그것을 지금 이제 이주 안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주 안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주 안건에 대해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적어도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주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고 2019년 9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발전위에서 이 이주 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오히려 빠른 이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브리핑까지 했던 사람이고 여기 이정주 후보님도 같이 계시지만 적어도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주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밴드에 올리고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주 시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영선 후보님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을 아주 항상 이렇게 공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정주 후보님,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한번 좀 분위기를 좀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선 이보교 후보님께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1조건에 대해서 4개월 내에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왜 해임됐는지를 난 이해가 안 된다,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전 그 말씀이 바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우선 1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건 아는데, 그때 하나 생각나는 것이 1조권은 우리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 3년을 끌으셨어요. 우리 신동 아파트는 1조권 문제가 없다, 이건 협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1조권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됐는데 아직도 1조권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그래서 4개월 내에 해결하겠다고 해결 안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게 아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연계해서 1조권 해결을 한다는 방안으로 그때 B단지, 흔히 얘기하는 B단지의 2개동을 6m가 되는 필로티를 다 내려앉혀서 바닥으로 내려앉히고, 또 4개동에 대해서는 천정 높이를 10cm씩 모두 낮춰서 우리 그 건축심의 변경을 신청을 했다가 그나마도 반려를 받게 됐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 조합원님들이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해임을 하신 걸로 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1조권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권 문제는 제가 벌써 1년 이상 서초 강남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과 많은 협의를 하고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들이 이 3년 동안 못했다 그러시는데, 저희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학교보건법에 따라 저희들을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도 1조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대상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학교보건법을 적용받아가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안 받아도 그 당시에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차나 3차도 협의로 진행됐었고, 마지막에는 학교 측하고 착공전까지 협의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2016년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 시행 신청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고가 되어 있었지만 2017년 2월 4일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대상이었지만, 저희들은 학교보건법보다 먼저 저희들이 정부계획 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또 지금 하나 더 건축심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건축심의 제가 저희들 지난데 그냥 대충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시간 되면 건축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분, 두 번째 분. 예.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 아까 두 분을 차례대로 해서 3분씩 하도록 했으니까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뭐 추가 질문은 지금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분에게 우리 김정우 후보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1조권 해결 방안으로 그 팜플렛을 만들으셨던 걸 보니까 필로티를 학교 앞쪽에는 없애는 대신에 테라스형 주택을 하는 것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상가 상생 방안으로 해가지고 연도형 상가나 주상 복합형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 말씀이 계신데, 이 두 가지가 다 상당히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테라스형은 조금 더 이 도심보다는 외곽으로 나가 있을 때는 그것도 한 방안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서초동 한복판에서 테라스형을 하고 필로티 없애고 바닥에다 한다면은 조금 제 생각은 그렇고, 또 상가 문제를 지금 새롭게 연도형 상가라든가 주상복합형 상가를 신축하는 걸 검토하시겠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회자님께 한 가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질문 내용이 상당히 1분 30초 내에 답변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제가 그 총론을 제외하고 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라스형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일조권 그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부일 뿐인데 큰 방향에서 보면은 그 서희초등학교 남측에 배치되어 있는 그 동을 그 현재의 설계안보다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세대 수가 이제 감소가 되게 되는데 그 세대 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현재 디자인이 설계가 필로티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제 테라스형으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동들이 우리 그 설계 계획에 보면은 공원 부지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층부를 분양받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최근 트렌드상 이 테라스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걸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조권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그 공약에도 자세히 썼지만 이거는 상가 분들이 원할 경우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가에게 옵션을 드리는 것인데 왜 이런 옵션을 생각했냐면은 상가가 조합원 그 동의 여부를 물어봤을 때 다시 나는 상가를 하고 싶다 네, 대답하신 마무리해 분이 주시죠. 굉장히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상가 조합원들의 요구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 연도형이나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정비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는 것을 제가 서울시와 설계 전문가로부터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긴 한데 우리 김정 후보님이 한 30초쯤 오버했는데 다음번 발언에서 이걸 페널티를 줘야 되나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기호 3번 김정우 후보님이 상대방 두 분을 차례로 지명하셔서 질문 답변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예, 먼저 그 최영선 후보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선 후보님의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 무조건 빠른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전문 경영인으로서 당연히 어떤 계획의 구체성이나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재건축의 문제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영선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은 그 어느 하나도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데 혹시 일조권이나 상가나 그다음에 일정 등에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있으시면은 하나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릴 구체적인 계획 있는데요. 지금은 모든 자료들이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전반적인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그리고 현안 문제들을 분석해 가지고 답변을 내야지 일부 부분적인 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은 조합원들께 혼란만 초래하고 또다시 지난날에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입주 공고를 해서 수많은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하락시킨 일이 또 나올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 이주 시기 또 더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 또 구체적인 공약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전반적인 자료를 검토 후에 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일정을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일정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상당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일조권 문제라든지 상가 문제는 지금 그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동안 이 우리 재건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충분히 연구하셨다면은 지금은 그 정도의 생각은 정리가 돼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하셨죠?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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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맞습니다. 해요. 한번 더 하셔야 돼요. 네. 네, 이정주 후보님께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일반 조합원들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후보님께서는 조합장이 되시면 2년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하셨던 걸로 들립니다. 그 의미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고 2년 내에 그럼 어떠한 일이 조합장으로서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 일이 2년 재건축을 총 건설 기간까지 합하게 되면 6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2년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조금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김정우 후보님께도 전에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우리 신동아가 그냥 처음 그림을 그리는 백지 상태라면 누가 해도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백지에다가 그림을 아주 어지럽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 그림을 모두 지워가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고 그 그림을 지금 잘못 그려져 있는 걸 모두 지우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데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거기까지를 우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충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주를 하고 착공을 할 때까지 빠르면 2년 이내, 늦으면 3년 이내. 그러니까 질문 1차 임기가 되면은 이런 문제는 어려운 건 다 풀 수가 있다. 그 다음은 백지에 새로운 그림을 모두 그려놨으니까 누가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까지입니다. 한 가지만 예.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또 공약 중에 그 일하는 이사회, 일하는 대의원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은 사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조합장에 직접 뛰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공기업 사장님 하실 때 아랫사람을 이렇게 부하 직원을 잔뜩 두고 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하는 이사회, 일하는 대의원회를 내것인 거는 취지는 좋지만 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조합장은 우선 손발이 직접 있지는 않습니다. 조합원님들은 천여 명의 주주입니다. 자산을 출자하신 주주시고 이 이사나 대의원님들은 이사는 집행부고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대의원은 의결기관이고 그래서 이사분들이 그냥 안건을 검토만 하는 걸로 끝내지 말자.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도 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포진했으면 좋겠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정한 어떤 업무에 그 분담을 좀 시켜가지고 전문적으로 그에 매달려서 네, 좀 답변을 일을 좀 하시라.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이사회만이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위원회 조합원님들의 그 특기를 모두 살려서 이사회가 받아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고 대의원회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00여 명이 그냥 그대로 이사회를 통과해서 올라온 건 안건을 가부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몇 개를 만들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먼저 한 다음에 네. 진정한 의결기관으로 만들겠다. 네, 정리해 하겠습니다. 주시고. 네, 조금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보교 후보님 순서입니다. 네, 한 분을 네, 또 기호 차례로. 2번 이정주 네.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정주 후보님은 교육청 문제에 대해서 교육환경평가심의에 대해서 항상 신법을 적용하고 법 테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현행 법이니까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올려갔을 때 우리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가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검토를 해봐야 알지만 자, 그렇게 검토 잠깐만요. 아니, 검토해봐야 된다 그럼 됐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이보교 후보님은 그동안 이걸 가지고 2, 3년을 주물렀기 때문에 자, 대개 그러면 아실 거예요. 감사 3년 하실 때 다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검토한 일이 없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자료가 다 있고요. 이보교 조합장 혼자서 그걸 다 아닙니다. 했습니다. 누구와도 상의 안 아닙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 되시는 분께서 2016년 1조 시뮬레이션을 검토를 이사회에서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약 했다 그러면 후보자 사퇴하시겠습니까? 그 시뮬레이션과 지금 얘기하는 아니, 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할 때는 2016년 최초 사업 시행인가 받을 때 시뮬레이션 다 있었다는 겁니다. 1조를 그때도 정리했는데 지금 와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신법에 따라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약에 보게 되면 건축 심의와 교육적 협의를 병행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행이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다 그러셨으면 가능한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먼저 끝난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잡히고 나서 청수나 세대수가 먼저 또 확정이 되고 건축심의 설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방에 넘어갑니다. 자, 틀렸더라도 제가 답을 드렸으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김정우 답을 들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행 같이 할 수 있다고 답을 했었고, 어떻게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답을 들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마찬가지 신법을 정해서 하겠다 하니까 하시겠다 했으니까 저는 답을 들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있었고 앞으로 조합장이 되시면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많이 예. 어려운 재건축이 될 것 같네요. 자, 김정우 우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후보님께서는 일조권 대책에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공고하겠다 그러면서 용적률 240% 내지 360% 범위 안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적률 240%와 360%인데 용적률 360%는 아파트 개발 기본 계획상에서는 300%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240%가 만약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가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199%입니다. 예, 조금 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좋고요. 그러면 240% 했을 때 세대 수가 몇 세대가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거기 240%, 360%를 얘기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그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300%에 근접한 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아까 이보교 후보님께서 과거에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200세대를 일조권을 맞추다 보면은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세대는 현재 1310세대 설계안에서 200세대를 날려버리면은 111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차라리 1대1 재건축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그래서 제가 예. 답변 좀 들어주십시오. 예, 빨리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1대1 재건축을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러면 1대1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다. 그래서 240%를 한 거고요. 예, 잠깐만요. 자, 고맙습니다. 240%일 때 몇 세대가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40에서 360% 범위 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240% 용적률을 맞췄을 때 240 세대 수가 몇 개 정도는 그거는 감소된다 평형을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아니, 따라서 25% 기준으로 그냥 달라지겠죠.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계산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결과 280세대가 감소됩니다. 280세대가 저는 감소되게 되면 240%를 지금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공약을 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한 예, 모든 대안을 알겠습니다. 찾겠다고 한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바로 좀 예, 제가 읽어보셨으면 알기로는 좋겠습니다. 이 공약집에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240%가 가게 되면 1대1 재건축도 저희들이 되지 않습니다. 280세대가 감소가 되게 되면 저희들 평당 5천만 원 봤을 때 최소 2,800억 정도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만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240%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범위 알겠습니다. 내에서 예. 최선의 대안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가장 유리한 공약을 대안을 잠깐만요. 공약을 했기 찾겠다는 때문에 걸 잠깐만요. 범위를 말씀드린 예, 겁니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공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범위 그러면 공약입니다. 이 범위지만 이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이리 공안 240% 내지 360% 가는 공약은 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예. 못 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일조권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공약은 예, 알겠습니다. 그거와 상관이 없는 다른 대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청수 및 잠깐만 여기 그다음 6분 동안 다 쓰신 겁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테라스형 문제가 있었는데 건축법상 테라스는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테라스 전용면에 포함 안 되죠.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테라스는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 후보님들 간의 토론이 상당히 치열하게 또 전개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숨을 돌리시고 저 기분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후보자님들의 1대1 토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당초 계획에는 공통 질문을 하나쯤 더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벌써 1시간이 다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을 빼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으로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마무리 발언은 처음에 모두 발언의 순서와 정반대로 이번에는 기호 4번 이보교 후보님의 순서대로 4번, 기호 3번, 기호 2번, 기호 1번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조합원들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A단지, B단지로 나누어져 무수한 갈등의 불씨를 키워왔던 것은 현실입니다. 저 이보교는 두 단지로 나눠진 조합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상가 협의회와 협상했던 사항도 성실히 준수하여 상생하는 조합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분열은 우리 사업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저와 대척점에서 반대 활동을 했던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서초신동아 재건축에는 비대위가 필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저 이보교가 앞장서겠습니다. 믿고 밀어주십시오. 반드시 일조권 문제를 해결해서 조합원님께 공약했던 2022년 상반기보다 더 빠른 이주를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4번 이보교 저를 믿고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기호 3번 김정 후보님. 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재건축 사업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고 때로는 치열하게 협상을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업체들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합리로 무장한 조합장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조합장의 자리는 결코 철밥통도 아니고 아랫사람을 부리면서 쉬엄쉬엄 일하는 명예직도 아닙니다. 또한 조합 실무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어가며 한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신속하게 조합을 청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또 조합은 동네 이웃 간의 친목단체도 아니고 몇몇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도 아닙니다. 오직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빨리 해산해야 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다른 일체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고 입후보하였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기호 3번 저 김정우를 조합장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이정주 후보님. 기호 2번 이정주 후보입니다. 조합 일이 특히 조합장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입후보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배워서 할 일이 아닙니다.
잘 알아도 하기가 어려운 일이 조합장의 일입니다. 곧바로 조합장으로서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를 선택해 주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결자 해지한다고 어느 후보는 얘기합니다. 헝클어뜨려 놓고 다시 그걸 풀으라고 그러면 또다시 헝클어 놓습니다. 조합원님들이 그런 실수는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젊음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분에게는 혈기가 있습니다. 그 혈기로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다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차분하게 경륜과 인내와 화합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저는 환경 전문가이자 행정 전문가입니다. 실수 없도록 제가 조합원님들과 함께 차분히 풀어나가서 재건축의 모습을 조합원님들 바로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1번 최영선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동아 조합원님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일부 제 공약이 너무 추상적이고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조합원님들도 계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안 문제들은 전반적인 자료에 의거해서 해답을 찾아야지 부분적으로 돌출해서는 절대로 지난날에 시행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일으키듯이 문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군요. IMF 때 제 회사가 굉장히 자금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때 당시 은행권들은 BIS 기준율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출받았던 것을 계속 회수했습니다. 또한 여러 회사 책임자들은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하여 연대 보증을 다 해소시키고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집을 담보로 오히려 대출을 받아가지고 직원 상여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재건축 시장을 신바람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기호 1번 최영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선 후보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시간 동안 긴장 속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조합장 후보자 4분 모두에게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1시간이 약간 넘는 이 토론회를 보시고 각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그 판단에 아주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에도 여러 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식으로 조합장 후보자들이 TV 토론을 해본 것은 대한민국 전체 재건축 사업에서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자랑스럽게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동아 재건축 아파트 주민 조합원들의 어떤 저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여기에서 희망을 찾았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아주 이 신동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아주 정상화 궤도로 하루빨리 올라가서 아주 힘차게 달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앞뒤만 그냥 자르는 식으로 가운데 생방송과 똑같은 형식으로 편집이 되고 나면은 아마 오늘 밤 한 8시경쯤 저희가 이 토론을 말하자면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 임시 채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가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조합 인증 단톡방을 통해서 또는 조합이 제공하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링크를 그냥 이렇게 타치만 하면 쉽게 볼 수 있도록 아마 오늘 밤 9시 정도 이후쯤에는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또 조합원님들의 성원에 따라서 토론을 준비를 하고요. 그때는
오늘 거론됐던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아주 집중적인 그런 어떤 이슈를 놓고 토론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조합원님들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1차 조합장 후보자들을 초청한 비전 토론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